안녕하세요. 여리켈리입니다. 오늘은 켈리 씹어먹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켈리에 대해서 기초적인 걸 좀 설명을 하고 또 글씨 써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붓을 구매를 하고 이렇게 연습을 하고 나면 붓이 말라 있잖아요. 이거를 쓰실 때 먹에 바로 넣으시지 마세요. 항상 물에 먼저 넣으세요. 이렇게 물에다가 담궈가지고 붓을 물에 충분히 적신 다음에 먹을 묻혀 주시는 게 붓을 오랫동안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먹을 묻혀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캘리그라피라는 게 어떤 걸까요? 캘리그라피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여기다가 조금 뽑아왔는데요. 캘리그라피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글씨나 글자를 아름답게 쓰는 기술, 좁게는 서예를 이루고 넓게는 활자 이외의 모든 서체를 이룬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글씨나 글자를 아름답게 쓰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들어가면 글자를 아름답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미술은 뭐예요? 미술. 미술도 아름답게 그리는 기술을 배우는 데가 미술이라는 영역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배우면 글씨를 아름답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름답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또 찾아보면 보이는 대상이나 음향, 목소리 따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눈과 귀에 즐거움과 만족을 줄 만하다 되어 있어요. 아름답다라는 의미는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캘리그라피가 정답이 없다고 하잖아요. 정답이 없다? 왜 정답이 없을까요? 그 아름다움의 영역은 전부 개인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글씨를 개발세발 써도 내가 마음에 들면 아름다운 거죠. 캘리그라피의 1차적 성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이 따로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개인적인 거는 정말 본인만 좋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아름다움을 나는 좀 개인적인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내 글씨를 보고 예쁘다 해줬으면 좋겠고 좋다 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 아름다움이라는 기준을 개인이 아닌 대중에 맞출 필요가 있어요. 대중에 맞춰야 내 글씨의 아름다움이 대중적인 아름다움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러면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내 글씨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캘리그라피는 그 아름답게 대중적으로 보이는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기술을 조금 써보면 훨씬 더 대중성에 가깝게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들도 사실은 사전적 의미까지 찾아보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냥 배워온 대로 그냥 캘리그라피가 정답이 없대. 왜 정답이 없는 거야? 라는 말을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캘리그라피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 또 누가 써놓은 걸 가지고 제가 굳이 이거 이렇게 쓰면 되고 저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입을 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제가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그 영역을 제가 왜 방해합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쓴 글이 자기가 좋으면 그 아름다움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다음과 모음을 같이 한번 써볼게요. 반듯하게 쓰는 연습 먼저 하셔야 돼요. 화려하게 쓰려고 하지 말고 멋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기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반듯하게 쓰는 걸 먼저 손에 익히셔야 돼요. 자, 미음도 이렇게 막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죠?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아니죠? 그리고 뭐 이렇게 쓰는 형태가 아니죠? 반듯하게 직사각형으로. 그러니까 자음은 모두 직사각형 형태를 유지하듯이 써줍니다.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가 나오게. 그리고 나눠야 되는 부분은 중앙에 나눠주기. 여기가 영역이 같아야 돼요. 여기도 영역이 같아야 되고. 4. 여기도 시옷에 여기 중간. 아, 동그라미는 일단 정원으로 만드세요. 동그랗게. 그리고 자, 여기 보면 자음 길이하고 모음 길이를 보면 여기가 조금 올라가면 여기도 조금 내려오세요. 똑같으면 똑같은 대로 끝나면 되는데 똑같으면 너무 모음이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내려오면 돼요. 균형적으로. 균형적으로 얘가 조금 올라갔으면 여기도 조금 내려오는 식으로. 아바사, 아, 자. 차. 자, 여기 보면 자 같은 경우는요. 요렇게 선을 내렸을 때 첫 스타트보다 이게 조금 더 나와야 돼요. 그래야 안정적으로 보여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지읒도 보면 조금 더 나왔죠? 그러면 여기도 조금 더 나오는 거야. 균형적으로 나오게. 그리고 여기 공간을 획 하나가 들어가는 공간을 띄우세요. 카. 가. 다. 자, 피읍은 획이 2개가 지나가니까 3등분. 하. 자, 여기 티읕도 공간이 같고요. 티읕도 디귿처럼 조금 안으로 들여서 적었죠? 살짝 안으로 들이세요. 머리는 위로 들지 말고 이렇게나 이렇게 들지 말고 쓰세요. 이렇게 들지 말고 쓰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파 같은 경우도 나눠져야 되는 영역이 똑같고 하도 여기가 똑같은 간격으로 띄우세요. 치읓도 충분하게 띄워주시고 자, 요 길이 차하고 하 보면 선이 2개가 있잖아요. 가로선이. 요것도 균형적으로 벌려져요. 조금 더 왼쪽, 조금 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이 모든 균형을 맞춰주면 글씨를 매번 쓸 때마다 이걸 생각하면서 쓰셔야 돼요. 그럼 글자가 예뻐요. 나만 예쁜 게 아니라 모두가 예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글자가 성공적인 거죠. 요렇게 씁니다. 자, 이거를 받침을 적어 볼게요. 자, 여기 써져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해볼게요. 자, 우선 이게 얘 기역을 뭐라고 하냐면 초성이라고 해요. 이 모음을 중성이라고 하고요. 받침을 종성이라고 하거든요. 초성, 중성, 종성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초성하고 중성의 길이를 보면 중성이 어때요? 초성하고 거의 비슷하게 끊어졌죠. 끝나기를. 그쵸? 이렇게. 글자가 각을 쓰는데 이렇게 길게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초성하고 중성의 길이를 같은 길이에서 끝내세요. 그리고 받침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초성 끝과 중성 요 사이에 요렇게 걸치듯이 들어가요. 여기 사이에 걸치듯이.
요 사이에 걸치듯이, 요 사이에 걸치듯이, 요 사이에 걸치듯이. 걸친다는 의미가 뭐예요? 요렇게 쓰면 안 걸치죠? 요 기준하고 요 기준을 봤을 때 미음이 너무 작으니까 여기 안 걸치고 그냥 통과가 되겠죠? 걸친다 그러면 요 기준만큼 이렇게 쓰셔가지고 통과가 안 되도록 쓰시면 돼요. 그럼 요런 거 쓸 때 초성은 약간 길게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종성은 길지 않아도 돼요. 종성은 약간 정사각형이나 넓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요 초성하고 중성 사이에 요 받침이 들어가 주면 돼요. 그러니까 받침의 중앙과 요 초성과 중성 사이의 중앙이 맞아 떨어지면 좋죠. 이렇게. 글자 쓰는데 되게 어렵다 하죠. 뭐 글자 쓰는데 이런 것까지 생각하나 하죠. 그런데 이렇게 써놓은 걸 기본으로 조금 익혀두시면 훨씬 좋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